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는지, 현재는 인공지능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인공지능의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인공지능이 현재 산업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홍릉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의 장 교수의 딥러닝에 기초해 있고요. 또 머티리얼의 슬라이드의 많은 부분은 장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인공지능 입문의 강의에서 비로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슬라이드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 혹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영국 드라마 휴먼스라는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휴머노드인 가사노도우미가 바쁜 엄마 대신해서 요리도 하고 또 아이를 돌보며 말벗도 되어주고 또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집안일 대신해 줍니다. 미아라는 이름의 이 휴머노이드 주인공은 사람과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지능과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극 중에서는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극 중반부터는 감정이 점차 생기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인간과 휴머노이드 간의 차이를 말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휴머노이드의 감정적 흐름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 혹은 기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러셀과 노빅은 그의 인공지능 책에서 인공지능을 정의하면서 사람다움과 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공지능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답게 실수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과 상황을 결부시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완벽한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휴먼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면서 또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또한 이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성적인 혹은 인간적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연구에 있어서의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의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혹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 AI를 사람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자,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튜링 테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튜링 테스트는 우선 사람이 이제 커튼 뒤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이 사람인지 혹은 기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런데 그것이 기계라면 그 기계는, 그 머신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상대방이 사람인지 혹은 기계인 줄 구분하지 못하면 그 기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튜링 테스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서의 사람다움은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역시 생각한 건 역시 비슷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성적인 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된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된 대로 말하고 또 프로그램된 대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사람처럼 실수도 하고 또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뭔가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인공지능은 사람과 비슷한 혹은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그러한 어떤 기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그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의 부류를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우선 기능적인 부류와 또 과정적 부류, 또 양상적 분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분류는 AI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각하거나 인지하거나 행동하는. 여기에 지각과 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지각은 감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물인지, 이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연음인지 아니면 기계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인지는 더 나가서 어떠한 저장된 데이터를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추리나 판단을 할 때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인지 기능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또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정적인 분류는 AI가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AI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죠. 이를테면 어떤 음성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떠한 그래피컬한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래피컬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 어떠한 지도나 어떠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무엇을 찾아가는 것, 탐색 역시 AI의 한 부류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론하는 것, 또 학습하는 것.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과 AI를 혼동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두 개를 분명하게 좀 이렇게 경계를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학습은 AI의 하나의 부류입니다. 재밌게도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을 위한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AI에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습, 머신러닝은 AI가 가지는 일종의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 학습하는 능력으로만 사람을 정의하지 않죠.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 또 무엇인가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 또 스스로 추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람이라 부르죠. 따라서 머신러닝 역시 사실은 AI의 하나의 파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AI를 시각을 표현하는 AI 혹은 시각을 분류하는 AI 또는 언어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AI 혹은 어떤 동작을 하는 AI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과거에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래밍 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어떤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컴퓨터에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주어지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AI는 사실은 빅데이터, 많은 엄청난 매시브한 데이터를 AI에게 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죠.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 혹은 새로운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AI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물을 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과거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I는 다음 세대의 프로그램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매시브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활용 분야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챗봇, 검색 로봇, 또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 추천 시스템, 진단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또 최근에는 왓슨과 같은 의료 시스템도 역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나 게임 또는 국방 등등에서 AI가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AI가 산업계에 파급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AI 능력으로도 많은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최신 자동차를 타보시면 기본적으로 AI가 사물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지, 여러분이 차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등등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AI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활용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I와 관련해서 특히 사람의 어떤 띵킹과 관련해서 어떤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빨리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RI와 같이 사람의 생각에 있어 딜레마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공지능도 똑같은 딜레마를 겪습니다. 이를테면 불확실하지만 빠른 판단 혹은 확실하지만 느린 판단. 물론 확실하고 빠른 판단이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죠. 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암묵적인 기억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명시적인 연산에 의존하느냐, 다시 말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모든 계산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직관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분석적인 이성에 대한 균형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관에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분석에 의존할 것이냐, 둘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이냐에 관한 딜레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판단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빠른 판단을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한 대의 컴퓨터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알파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파워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항상 그렇게 파워풀한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판단, 두 가지 딜레마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연결주의 인공지능과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있어서는 1950년대에 튜링이 튜링 머신을 제안했죠. 기본적으로 튜링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튜링 머신이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델이 현재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50년대에 튜링이 지금의 컴퓨터의 전형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계산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인공지능이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많은 투자와 관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진보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열정, 과열, 냉각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관련된 학회도 설립이 되었고요. 또 지식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도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때를 AI의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호주의적 인공지능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시스템이 알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하고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음에 컴퓨터가 그런 지식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떠한 판단은 어떤 인투이션 경험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적분학이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미적분학이나 아니면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많은 공식을 사용하죠. 그 공식을 여러분 아마 많이 연습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공식을 대입해 보고 어떤 경우에 이 공식을 대입해 보고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인수분해처럼.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주의적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칭 알고리즘이나 리처빌리티 어널리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답에 이르는 많은 경우를 시도해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많은 메모리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은 그렇게 효율이 높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계, 그러니까 성능적인 한계, 또 메모리적 한계 때문에 이 당시의 인공지능은 그다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인공지능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른 판단, 가장 좋은 선택을 인공지능이 내주길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 성능적인 한계, 또 메모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당시의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AI의 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1986년에 신경망과 관련된 논문이 나오고 또 90년대 머신러닝이 연구되면서 이전에는 초기부터 시스템이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면 그 이후에는 1990년대부터는 초기에는 시스템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시스템이 점차 배워가게 함으로써 어떤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AI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난 많은 메모리 또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면 이제 최근에 있는 AI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것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역시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둑이 계산하는 수는 몇 개의 수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바둑을 두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AI는 경험에 기반합니다. 과거에 이긴 경우의 수 혹은 이긴 어떤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긴 결과를 내가 기반으로 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최근의 AI는 어떤 학습에 기반한 AI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소위 말해서 기호주의적 인공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연결주의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 지어져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과거에는 완벽한 어떤 사람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추구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처럼 판단하지만 점차 그 능력을 쌓아가는, 그래서 축척이 되면 축척이 될수록 사람보다 훨씬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님은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세대는 기호주의 AI 시대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다 읽어드리고 또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답을 내주는 그런 인공주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연결주의 AI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AI 연구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물론 장 교수님은 인지주의 AI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호주의 AI와 연결주의 AI를 이렇게 결합시킨 것인데요. 기호주의 AI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정확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겠죠. 연결주의 AI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에 기반한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실수가 많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AI는 정확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은 인지주의 AI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결부된 그러한 차세대 인공지능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받는 것은 아마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되겠죠. 알파고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AI 붐,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미 구글에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었습니다. 또 오토노머스 로봇 그리고 또 어떠한 로지스틱 플래닝,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그 배송 시스템의 지능화,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 또 게임, 또 어떤 컨설팅, 의료에서 컨설팅이 말씀이죠.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그림들이 올라오죠. 또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들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추천해주기도 하죠. 또 요즘 뭐 여러분 휴대폰에서는 시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휴대폰에서는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AI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구글에서 만든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 혹은 기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연결주의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알고리즘까지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줬다고 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또 점차 아는 것을 늘려나가고 경험을 늘려나감으로써 더 좋은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다운 혹은 이성적인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어떤 딜레마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다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실수도 하고 또 어떤 감정에 기반한 혹은 과거의 기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성적인 인공지능은 어떤 계산에 기반한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죠. 이 둘 간의 딜레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해나가야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이러한 질문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 논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기계지능, 인기주의 인공지능이라는 장병탁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신 다음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세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클리어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논문을 읽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개인적인 생각을 잘 섞어서 2페이지 이하,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듀데이트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한 부류인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